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체코 작가 보흐밀 후라발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의 체코 작가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이 책. 제가 이 책 두껍진 않은데 보고 나서 거의 인생책 베스트 10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 너무 암울하긴 한데 암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대충 왓챠에는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어요. 체코의 국민 작가 보흐밀 후라발의 대표작입니다. 보흐밀 후라발은 프란츠 카프카 이후 밀란 쿤데라와 함께 체코를 대표하는 작가로 손꼽힙니다. 그는 해외 언론과 작가들에게서 체코 소설의 슬픈 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프라하의 봄 이후 밀란 쿤데라를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프랑스 등으로 망명해서 프랑스어로 작품을 쓴 데 반해서 그는 체코에 남아서 끝까지 체코어로 작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글에 대한 내용보다는 작가에 대한 얘기가 많죠. 책 속에 간략하면 35년째 책과 페이지를 압축하느라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압축한 책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절망적이고 시끄러운 세계의 고독 속에서 실존적 해방을 꿈꾼 어느 늙은 몽상가의 불꽃 같은 독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아마 독일로 망명을 했던 것 같고, 밀란 쿤데라는 프랑스어로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흐밀 후라발은 체코에 끝까지 남아서 체코어로 글을 썼고 책을 냈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몇 편이 더 있는데 영화화도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는 지금은 영상자료원 가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인데, 이게 왜냐면 굉장히 암울하고 약간 슬픈 내용이지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폐지 압축공에 대한 결국은 얘기인데, 책은 두껍지 않아요. 책은 두껍지 않고 8장, 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나는 35년째 폐지 압축공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종의 딱 첫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냥 이거는 내 취향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별 5개 중에서 한 4개 반까지 줄 수 있는, 보통은 일반적이다 하면 3.5 이렇게 하는데 4개 반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문장도 되게 좋고, 그게 사실 작가라든지 작품 사상가 철학가 이런 여러 그런 문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사실 그걸 다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페이지를 압축하는 일을 하지만 그 많은 종이들 속에서 책을 보고 자신을 그냥 우연치 않게 교양을 쌓게 된 거죠. 그런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프라하의 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소련이 들어오면서 공산주의 어떤 체제에서의 많은 책들이 버려지고 이런 얘기들이 또 배경을 깔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 1976년도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주인공 한타라는 남자입니다. 35년째 폐지 압축 공정에서 버려진 책들을 압축하지만 그 속에서 고전과 희귀 서적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의, 사실 여기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 한타라는 한 남자의 독백과 일종의 고독을 아주 응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책도 약간 그런 밀도감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인공의 그런 암울한 분위기도 좋았고, 여기에 뭐 지라든지 뭐 배설물 똥 얘기도 나오고, 약간의 블랙 코미디가 있고, 그래서 삶은 약간 부조리하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바닥은 어디이며, 여기서도 약간 이 책 제목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것처럼 시끄럽다와 고독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지만,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도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얘기하는 거죠. 양기자 작가의 모순이 또 생각나는데, 인간의 삶은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 시대적인 배경이 되게 암울했고, 그 지하 공간 속에서 버려지는 책들과 폐지들을 종이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쓸쓸하고 고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책들과 사상과 철학을 집어넣고 우연치 않게 교양을 쌓았지만, 술을 마시면서 책을 보고 뭐 환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지들과 그 더러움과 그리고 자기 옛날 여자친구의 어떤 똥 얘기도 하면서 지저분하고 지가 있고 뭐 똥파리가 날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일까?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저는 약간 인간의 마음 같지 않다. 항상 옳은 것이 승리하지 않고, 나쁜 자가 항상 처벌받는 것도 아니다.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도 행복이 있고, 우리는 그런 모순 속에서 살아간다. 하늘은 절대 좋은 말로 돈 문제를 돕는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35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삶의 철학과 맥주와 책만 있다면 살아갈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온전히 본인을 가만두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기계가 압축기를 대신하는 날이 왔고, 자신은 설 자리를 잃었고, 외삼촌이 기차에서 죽은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찌 보면 나중에 그 압축기 속으로 본인이 들어가는 결말을 맞는데, 어찌 보면 그 35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그 삶 속에, 그 지하 공간에, 그 폐지 속에, 그 더러운 공간 속에서 살았던 그게 전부인 사람한테 어느 날 세상이 변했고 더 좋은 기계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닥쳤을 때, 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역, 자신이 굳건하게 믿고 있던 어떤 삶의 철학 같은 게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않았을까. 자기 일이 아무리 하찮고 더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삶을 계속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뭐라 하죠? 인이 배인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삶의 철학, 삶의 생각, 이런 것들은 어쩌면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철학자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철학자가 아닐까, 진정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포장하는 남자.
책을 압축기로 해서 그리고 유명한 명화들을 옆에다가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압축된 책들 주변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들을 그 속에다가 또 한 권씩 집어넣고 압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약간 뭔가 책에 대한 찬사, 자신의 어떤 철학에 대한 일종의 헌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약간 책을 떠나보내는 장례식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게 약간 축제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 영화 축제는 결국 장례식이죠.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만의 어떤 책을 향해 말하는 일종의 찬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와 인간과 배설물, 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럽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에 잘 씻지도 않고 지저분하고, 근데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면 호주머니에서 지가 튀어나옵니다. 그 정도죠. 여기 예수와 노자 얘기도 막 나오는데, 예수는 전진하고 노자는 근원적인 후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보게 되는데, 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경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데,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붕괴된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형태를 이런 식으로 지와 배설물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지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면서 서로 싸운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싸워서 이겨도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는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인간은 어찌 보면 그런 권력과 세력 싸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문제는 언제나 돌출된다. 이런, 어쨌든 이 작가는 그런 변화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책 또한 그런 시대적인 영향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튼 녹색과 붉은색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녹색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빨간색을 누르면 후퇴하는, 이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수와 노자가 나오고, 막 철학자들이 나오고, 탈무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간은 올리브와 같아서 지어 짜야지만 뭔가 나온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리고 이 한탄한 주인공이 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형태 속에서 얼마나 그 책 속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끄럽게 했으며, 그냥 환경적으로도 그 기계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전진하고 후진하고 압축하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시끄럽으며, 지들은 밑에서 싸우고 있고 똥파리는 붕붕거리면서 날고, 그런 환경인 거죠. 되게 은유적이고 모순된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인공은 이런 환경에 일했지만 결국은 종이를 사랑하고 책을 사랑했고, 그래서 자신의 결말, 변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압축기로 내 몸을 던지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첫 장을 읽고 그냥 이 책은 내 스타일의 취향이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인데, 이 앞부분만 하나만,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 스토리다. 35년째 책과 페이지를 압축하느라 35년간 활자에 찌던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좋게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 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첫 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 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나는 이 문장에 뻑 갔습니다. 이 문장에 뻑 가가지고, 이 책은 그냥 너무 좋겠구나. 딱 첫 장 읽으면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장에다가 마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책이 진짜 너무나 그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게 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장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어떤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 있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서사 구조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35년째 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늘은 인간답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 뭐 비슷한 얘기들이 쭉 가지만 결국 마지막 죽음의 어떤 순간까지 이어지는 이 한 남자의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거밖에 없죠. 근데도 책의 어떤, 책이 던지는 질문, 이 삶의 어떤 고독함, 이게 암울함, 그 속에서의 어떤 인간의 어떤 부조리함, 그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어떤 쓸쓸함,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았는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거의 뭐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사고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우리는 올리브 열매와 흡사해서 짓눌리고 쥐어짜진 뒤에야 최상의 자신을 내놓는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여기 압축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거죠. 뱃속엔 종양이, 머릿속엔 공포가 자리 잡은 채로 이런 생각을 하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여튼 문장들이 되게 좋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뭐 이런 얘기, 예수 이런 얘기들 쭉 있고요. 마차의 한 줄평 잠시 볼까요? 이 책, 내게 지식이 더 풍부했다면 이 책을 더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분하다. 책을 보면서 되게 뭐 작품이나 작가나 뭐 예술가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막 검색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잃는 곳을 사람들은 쓰레기통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연민과 사랑이 분명 존재한다. 오랫동안 내가 잊고 있었고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된 그것이, 이런 문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책이 있게 살 수 있는 사람 한타. 그가 혼자인 건 생각들로 가득한 고독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결코 가벼운 책은 아니다. 무엇이 인간적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 역설적인데 깊은 호흡으로 정독한다면 고스란히 작가의 이상향이 보인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다방면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그 삶에서의 돌파구를 작가는 책에서 찾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독서를 해서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닌 지식과 뒤따라오는 정서까지 통제하려는 행태에 대한 저항이자 또 하나는 연민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배경 때문에 작가는 이렇게 썼을 수 있죠. 신도 삶도 인간도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이지 않다. 그렇다. 고독은 절대 고요하지 않다. 이런 평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호불호가 좀 나눌 수는 있는데, 왜 체코의 작가들은 사실 밀란 쿤데라의 참선전 존재의 가벼운,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것도 그렇게 가볍지 않은 책이었고, 저는 프란츠 카프카의 뭐였죠? 실종자? 뭐 이런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암울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했고, 그래서 이 체코 작가들은 다 이런 분위기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 작가 보우밀 후라발의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나머지 2권의 책이 더 있는데 이걸 영화도 됐다고 하니까 한번 영화도 다음에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장이나 이 책의 어떤 뭐라 그러지? 이 농도, 밀도 이런 게 너무 좋았던 책입니다. 이런 책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 필사하기에 되게 좋은 책이다. 아무 때나 펼치고 읽어도 막 이렇게 되게 세게 다가오는 그런 좀 느낌이 있다. 그 얘기 안 했구나. 여기서 여자친구, 만차라는 여자친구가 나오는데, 만차는 계속 그러니까 기억 속에, 이 주인공의 어떤 기억 속의 추억이죠. 얘기할 때마다 똥 얘기가 나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에 뭐 실수를 해서 똥이 묻어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뭐 스키장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풀숲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똥이 묻은 채로 와서 사람들에서 웃음거리가 되죠. 이게 왜 그녀가 이렇게 등장을 할까? 물론 지하세계에 뭐 지들이 우글거리고 똥파리 날아다니고 이 더러움의 어떤, 그게 아까 노자의 도덕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선을 싼 종인 비린내가 난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 부분은 또 이 만차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치심? 사실 본인이 어떤 의도한 게 아닌데 그냥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고, 그 수치심 때문에 결국 못 견뎌 하는 그런, 이 수치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면서 지내야 할까? 사실 그것도 어떤 시대적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을 그렇게 버리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리고 지하세계에 살아야 됐던 일종의 지식인의 어떤 그런 고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작가한테는. 그래서 그 만차라는 여자친구가 등장한 게 아닐까. 그리고 나중에 그 만차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한테
남자들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들이 또 이 책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 공산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굉장히 허무한 허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서 죽는 본인의 어떤 결말도 그렇지만 술을 그렇게 막 말술로 막 마셔가지고 어떤 환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집시 소녀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사라지는, 죽음을 맞는 그런 얘기들도 등장하는 거 보면 이 모든 삶의 어떤 허무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짙게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 오늘은 체코의 국민 작가 보밀 후라발의 1976년도 소설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었습니다. 안녕.